네. 신산업 전략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최종화라고 합니다. 그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 되면서 이렇게 웨비나의 형태로밖에는 뵐 수 없게 된 지금 상황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너른 마음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전을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계 없는 자율 협력을 통한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한 20분 정도 제가 진행되는 큰 맥락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주요한 목차는 왜 우리가 융합연구개발이라는 걸 활성화해야 하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그럼 이런 것들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 측면인데요. 저희가 통상 연구개발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보통 들면 이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정량적인 성과가 얼마가 났어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 이상의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한 4가지 정도 차원으로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보면 융합 연구개발은 새로운 형태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학제를 통해서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는 성장 동력은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융합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더 나아가면 사회의 문제들이 점점 복잡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의 학제로만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융합 연구 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국가 혁신 시스템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혁신 시스템에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주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중요한 툴이 융합 연구 개발 활동이 되겠습니다. 산업적인 차원에서 좀 보면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융합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타 분야의 지식이 필요해지는 현상들이 생겨나고요. 또 역으로 이렇게 경계들이 허물어지면서 오히려 시장 내의 경합성보다 시장 간 경합성이 중요해지면서 시장 간 경쟁의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융합 연구 개발을 통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업 차원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기업은 생존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최근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이런 큰 세태의 흐름에 따라서 융합적인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연구자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기존의 기술적인 난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전들을 해 나아가기 위해서 융합 연구 개발이 필요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연구 방법론들을 타 분야를 통해서 타 분야의 방법론을 흡수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적으로 누적해가는 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인재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런 어떤 사회의 문제의 복잡성, 산업의 문제, 그리고 기업의 생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원활히 그리고 또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관련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데 융합 연구 개발이 그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합 연구 개발이 우리가 활성화하는 필요성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융합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도대체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융합 연구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학문적 그리고 학제간 초학문적 이런 것들이 서로 진화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융합의 다양한 이제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융합의 유형들로 구분해서 이런 류의 형태로 연구를 하면 융합 연구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의 경우는 융합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의 방향성이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융합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초기 단계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은 2000년도 초반, 그러니까 2002년, 2004년 이때 융합 연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냈고 그때만 해도 기술 간 융합이라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기술 간 융합을 넘어서 범융합으로 범주를 확장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형태의 지식과 방법, 수단을 다 활용하는 것을 융합 연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기술 간 융합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지식들이 마구잡이로 섞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행위를 하는 것, 이런 어떤 방향으로 좀 전환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선행 문헌들을 조사해봐도 거기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크게 주체 간의 결합, 융합, 그리고 분야 간의 결합, 융합, 요거를 추구하는 정의들로 크게 양분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던 융합은 이제 기술 간 융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야 간 융합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방향에 다 있음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융합 연구 개발을 우리가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정의를 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융합 연구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촉진의 맥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융합 연구를 굉장히 그 협의와 기술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융합 연구를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촉진의 맥락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이행시킬 수 있는 동력인 여러 가지 법제도들을 형성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봤고, 두 번째는 저희는 지금 법제도의 기반 하에 시책이 마련된 상태가 아니고 시책이 먼저 마련되고 법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련되어 있는 시책의 핵심인 이제 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이 추구하는 방향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한국적인 특성의 융합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합 연구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차원에서 같이 하는 맥락으로 우리가 시각을 더 넓혀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개발 현황도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아닐 것 같아서 간략히 설명만 드리겠는데요. 일단 융합 연구는 융합 연구 개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국가 연구 개발의 투자의 현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연구 개발의 현황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계가 잡히는 그 수치들을 대략 보면요, 한 2018년도에 한 2조 3천억, 한 10,000개 정도의 과제로 나타납니다. 이게 기준이 뭐냐면 우리 NTIS 상의 사업계획서의 기술 분류가 대분류, 과기표준 분류 대분류 안에 2개 이상 들어오면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잡히고 있고요. 전체 R&D 과제로 보면은 과제 수 기준으로는 16%, 그리고 투자액 기준으로는 한 12%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의 규모인데 실제 성과 창출은 보면 뭐 일반 R&D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융합 R&D라는 것을 지금 획을 그어서 지금 범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반대를 일반 R&D라고 표현하면 이 일반 R&D 대비 이 융합 R&D가 기본적으로 특허, 기술료, 사업화 등에서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좀 더 나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개발군에 속하고 아까 필요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되고 있는 현황의 양상을 좀 분석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융합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편성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 한 2012년대까지는 계속적으로 투자액이나 과제가 늘어왔습니다. 근데 2012년도가 지나가면서부터 투자액은 거의 비슷해져요. 전체적인 투자액의 양보다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비중으로 보면은 대략 비슷합니다. 그때부터는 한
10한2% 내외 정도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단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과제 수는 늡니다.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거꾸로 보면 단위 과제당 투자되는 금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의도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투자액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 R&D로 표현하고 있는 R&D 대비 융합 R&D가 과제가 점점 작아져서요. 현재는 한 2018년도 기준으로 일반 R&D 대비 한 70%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이제 담지는 않았는데 다중회계 분석을 저희가 한번 해봤을 때 동일한 연구비로 봤을 때 연구개발 성과는 오히려 융합 R&D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일반 R&D 대비 과제당 70% 수준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더 많이 나온다는 학술적인 근거들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확보한 상태고요. 게다가 이런 것들을 요약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현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융합 연구개발이 의미도 있고 성과도 잘 나고 하는데 투자는 정체되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 활성화는 시켜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시책은 있는데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기본법 17조의 협동점 융합 연구의 촉진에 관한 사항에 의존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확보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법적인 기반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그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맥락에서 변화되는 융합 연구의 개념을 수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일시적인 조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근 20년간 지금 지속적으로 바라본 현상입니다. 그래서 융합 연구와 관련된 사항을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의 형태로 안정적인 법 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융합 연구를 지원하거나 융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들과의 조화로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법령을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기존 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글로벌 추세와 국내 현실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는 조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측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의 사례들을 보시면 융합연구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원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가지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융합연구라는 용어를 딱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런 거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특정 목적에 따라서 여기도 분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융합연구개발이 우리 학제의 근간에 있는 기반 학제가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나타난 어떤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도 여러 가지 법이 분산적으로 부분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기기본법에 그 모태를 규정하는 하나의 조항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혁신법, 그리고 협동연구개발에 관한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그리고 이제 규제 등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융합촉진법과 ICT 특별법. 그리고 이제 사업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의 촉진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타 관련 법률들이 있는데 이걸 뭐 주로 이제 6T 관련 법들이 부처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체계를 보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정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큰 방향성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융합 사이클의 관점에서 보면 연구 개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산업이나 기술 그리고 학제 간 융합을 촉진하는 사항 그리고 사업화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개략적인 체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융합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 중에서 융합을 촉진해야 된다는 사항 그리고 실제 사업화와 관련되어 된 사항들은 여기 왼쪽에 있는 제가 포인터가 지금
웨비나 형태여서 지목이 안 돼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타 다른 관련법에서 어느 정도 규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융합연구하고 관련해서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고요. 요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만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은 분야 간 융합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고요. 주체 간 융합에 대해서만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바는 오른쪽에 이제 주황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것처럼 융합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협동점 융합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규범을 새롭게 정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쟁점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쟁점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했는데요. 하나는 실제 융합 연구개발 현장에 있는 연구자분들이 에러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이 에러들은 융합 연구개발 프로세스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에러사항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또 그것만이 융합연구 활성화의 전부는 아닙니다. 융합연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와 지원 시스템들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혁신 시스템의 관점에서 또 지원 생태계에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보는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을 해서 세 가지의 지향점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융합 연구의 범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과학기술계 간 융합, 요 현재라고 되어 있는 요 영역이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융합 연구의 협의의 범주입니다. 이거를 인문사회 등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으로 분야를 더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협회, 그리고 정부, 그리고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체들과 다채롭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개념도 그렇게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횡적 융합과 종적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융합 연구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구조로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그 말씀을 정리한 표고요. 두 번째는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기획과 실행, 성과라고 하는 절차적인 단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고쳐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연구 현장에 간담회, 그리고 연구 현장과 관련해서 융합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인터뷰, 그리고 저희가 융합촉진위원회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같이 전문가분들이랑 토론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발굴된 사항들을 여기에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는 협력 대상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협력 대상을 탐색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는 폐쇄적인 협력 연구를 하던 것을 개방적 협력 연구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자. 그리고 성과 배분이 종속적이었던 문제를 수평적인 성과 배분을 함으로써 유인 구조를 확보하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개편 방향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각각의 것들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토론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 측면에서는 제반 체계, 그리고 선정 평가와 관련된 사항, 평가위원과 관련된 사항에서 저희가 일반 연구개발과는 좀 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들을 현장에서 확인하였고요. 연구 수행 관점에서는 파견 국제협력 등으로 대변되는 협력 체계 부분에서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 장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정비,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의 교류와 공개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성과 평가와 활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량 평가가 가지고 있는 성과 평가의 한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성과 관리 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 연구개발 주변에서 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을 4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거버넌스, 전략, 인력 양성, 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분류 체계와 조사 분석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융합 연구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분류 체계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획정을 하지 못해서 시책 마련하는데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융합 연구 개발의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지금 확인하는 것이 기준마다 다 수치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관련된 실태 조사들의 필요성을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 측면에서 협력과 교육 측면에서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들의 마련을 지원할 법적인 근거들도 필요하다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또 추진 체계 관련해서 현재 근거가 미약한 기본 계획과 그리고 관련된 연구 개발 사업과 계획의 심의를 다룰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의 정비, 그리고 이걸 지원하는 전담 기관의 지정, 이런 측면들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제일 아래에 있는 것처럼 경계 없는 자율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범,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규범을 새롭게 정비해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이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첫 발을 떼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면 과기기본법 17조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법의 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겁니다. 현재는 협동점 융합연구 개발의 촉진으로 되어 있는 과기기본법 17조에 협동연구 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범하고 있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융합연구개발 촉진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정확한 규범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협동연구 촉진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가 일단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비교표가 있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해서 법적인 기반 체제를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이 개방적 협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나머지는 토론 시간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